박정희 대통령님 생가를 찾아서 빨간 목도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 목도리를 착용하고 연설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혁신 다른 헛소리가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네. 이 멘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뭐 알력 다툼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재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거기에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이상한 데다가 엉뚱하게 쓰면 안 된다. 우리의 제1 목표는 이재명 정권 견제 내지는 붕괴여야 된다. 그런 어떤 목표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이에요. 선거만 다가오면 이 소위 말하는 비주륜이 뭐니 하는 인간들이 네. 지도부 흔들고, 여러분 총선 때 지금 하는 똑같은 짓거리로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사라지고 한동훈 와서 우리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박살나고 폭망하고 당과 나라가 괴멸됐어요. 똑같은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을 제2의 김기현으로 만들려고. 언제까지 여기에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어쨌든 장도혁 대표는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죠. 있고. 예, 뭐 이준석과의 합당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지금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장도혁 대표가 진짜 자신 있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권 1년 차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원래 야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때도 그랬고. 그걸 뒤집어서 서울, 부산 우리가 이긴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장동영한테 무한 지지를 줄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는 금정구청장 선거 하나 이겼다고 저 나발을 불고 다니는데 거기에 비하면 분위기를 이만큼 만든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저 인간들, 저 고질병, 우리가 이번에 또 당하면 우리 당원들도 우리 지지자들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 위장업파들이 그 거론하는 게 그 갤럽 조사를 자꾸 갖고 와요. 그것만 이야기하죠. 그것만. 네, 조중동도 계속 갤럽 조사 갖고 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여당이랑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장도혁 너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항상 갤럽 조사를 갖고 오는데 아니 갤럽만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는 다 엇비슷하게 나오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역전한 조사도 많이 있죠. 근데 딱 갤럽만 지금 거의 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럼 상식적으로 갤럽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 이상하게 나오는 제일 낮게 나오는 갤럽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승리를 원한다면 2일인 조사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이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갤럽이 사실은 보통 그 정권에 좀 친화적인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리고 대놓고 저는 이걸 조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됩니다. 그 갤럽에서 국힘을 응답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조원 CNI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다 국힘 지지층으로 돌아와요. 네. 조금 더 고관여층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을 흔들고 12월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무산시키고 한동훈을 공천 주고 싶고 오세훈을 그냥 그대로 공천 주고 싶은 언론과 기득권 정치인들의 결탁이 이루어져 있다. 네. 그걸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행동하는 300명이 필요하면 당사 앞에도 나가고, 그렇죠. 전화하고 글 남기고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끼리 싸우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거는 뭐냐? 지금 나를 흔들지 마라. 사과하니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우리끼리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사과를 해도 지고 사과를 안 해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환율 거의 1,500원. 이게 무슨 제2의 IMF인데 이런 경제정책 부동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엄이 내란이니 많이 솔직히 그거 일반 그 중도층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괜히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는지.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윤석열 하면서 자리 받아먹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했잖아요. 그럼 뭐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이제 대통령을 아예 절연하자 버리자? 아니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땐 그렇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더니 이제 탄핵되고 감옥 가니까 그냥 난 윤석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도 열이 받지만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역겨워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절연이 되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인간적으로 역겨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만세 찬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가리 되니까 이제 와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절연한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좌우 이념 뭐 정치를 떠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역겨운 거. 딱 한동훈이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인간적으로 역겨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 와중에 양향자가 절대 중도층의 민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양향자가 꾸준히 네. 한동훈 다운 게시판 재조사는 정치 보복이다. 네.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연설회마다 양향자 좀 그만 세웠으면 좋겠어. 분위기 완전 참물되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걸 여성 최고위원으로 뽑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세요? 양향자의 이런 발언들.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 발언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당 차원의 징계나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향자 저 인간은 원래 한평생 좀 민주당 쪽에서 정치하다가 그러니까요. 네. 예,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인데 원래 민주당에서도 뭐 자기 보좌관이 성추행했었나? 뭐 그런 논란이 예,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 이게 정말 저는 시정을 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보는 게 왜 보수는 항상 좌파에서 취급도 못 받은 떨거지들을 이렇게 다 받아줍니까? 저 사람들이 양향자 같은 인간이 무슨 좌에서 우파로 전향을 해서 넘어온 거겠어요? 전향한 적 없어요. 그냥 좌파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 그냥 먹을 거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왜 받아주고 심지어 난 최고위원 된 것도 정말 어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 양향자가 실제로 장도혁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장도혁 대표 찾아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다운 게시판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자. 참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말이 그 얘기예요. 그거 하자고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묻으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이 사실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향자는 원래 이제 한동훈 똘마니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랑 친한계들이 어쨌든 다운 게시판이 까지면 한동훈이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과 친한계뿐만 아니라 본인 같은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계열의 위장우파들이 같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끝나면 나도 같이 끝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이 단계에 대해서 민감해하더라고 예전부터. 근데 요번에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조사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아니 그럼 장도혁 대표가 한동훈에 보복한다는 건데 장도혁 대표가 뭐 한동훈한테 당한 게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최악이니 차악이니 지 혼자 건방 떨다가 네. 망신당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복입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거지. 아니 보복이라는 거는 뭔가 당한 사람이 복수를 하는 게 보복인데 장도혁 대표는 딱히 뭐 한동훈한테 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범죄 문제입니다. 당내에서 발생한 이거 업무방해 혐의 무조건 적용돼요. 업무방해 요즘 저기 처벌 세게 나옵니다. 네.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이건 중범죄예요, 중범죄. 옛날에 드루킹 김경수가 그걸로 징역 2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범죄 당내에서 발생한 범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이익을 위해서 덮어버리자? 대놓고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무슨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 아니 단계가 만약에 한동훈이 쓴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아니다. 명예 회복도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져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사람이 이건 보복이니까 하지 마라. 대충 덮어라. 범죄를 대놓고 덮으라고 지금 지도부에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되면 이거 자체가 해당 행위래요. 영원한 미제로 남아서 매번 보수 지정에서 이게 맞니 아니니로 우리가 또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소모적인 논쟁을 왜 못 끝내는 겁니까 그거를.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슬슬 이제 움직여야죠 이제. 결과를 낼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맞아요. 왜냐면 장도혁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신속하게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도 약간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건데 이제는 좀 결과를 보여줘야 이제 윤리위원장이 교체가 되니까 새로 윤리위원장이 선임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거 바로 결과 내서 윤리위에 토스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혹시 지금 후보군이 나오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딱히 취재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인선 작업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그 여상원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1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나겠죠 아마도. 그렇게 나야 하고 발표가 나면 곧바로 다원 게시판 당무감사 결과가 언론에 이거 한동훈 가족들 특정 IP가 맞더라. 네. 뭐 예를 들면은 동옥동이더라. 타워팰리스 IP에서 이게 여러 개 나왔더라. 네. 발표하고 윤리위로 넘겨야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해서 여상원이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징계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어차피 이제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저는 그냥 이번 주에 깠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윤리위원장 오시면은 그냥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결과를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윤리위원장은 당적이 없어야 되나요? 윤리위원장 당적이 없어야 돼요. 아, 당적이 없어요. 윤리위원들도 당적이 없어야 돼요. 그 도태우 변호사는 아직 복당 안 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복당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가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칼이긴 한데. 네. 네. 아, 왜냐면 윤리위원장이 약간 너무 또 이 스피커가 큰 사람한테 주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약간 이렇게 막 조용조용 하시면서도 정말 그 결기 있게 끝까지 뭔가 이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고 네. 저는 이번에 여상원 사태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네. 이게 엄청 예방 주사일 텐데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렇죠. 이심전심이고 정말 임 무겁게 장동혁 대표의 의사를 잘 반영해 줄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네, 괜히 이렇게 하다가 욕먹지 않을까. 그거 하다가 그냥 차라리 좀 대놓고 자기 사람 꼽고 잠깐 어차피 하루 있습니다. 그거. 하루 그냥 조중동한테 욕먹으면 돼요. 네. 어차피 그것도 의미도 없어. 아무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그냥 저 위장업파들 조중동 눈치 본다고 괜히 약간 좀 무슨 뭐 합리적 보수 이런 얘기하는 어중이 떠중이 갖다 꽂았다가 또 뒤통수 당하지 마시고 명확한 색깔의 사람. 예, 그냥 정통 보수. 그것도 한동훈을 혐오하는 반 한동훈 전사를 그냥 갖다 꽂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이슈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한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한테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헌법소원에서 이게 헌법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이 이재명한테 뭐 막 이렇게 임명되고 막 난리가 났다 해도 네. 이거를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 이재명의 어떤 이 사법 독재까지 부각시키는 이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게는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 알려야죠. 예, 이런 지금 무지막지한 일을 하면서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75만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데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핸드폰 다 뒤져본다는 거야? 뭐 지금 말은 그렇잖아요. 핸드폰 다 뒤져. 네, 핸드폰 뒤지고 컴퓨터 뒤지고. 야, 그러면은 저는 그 좌파 서양 공무원들도 약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종시 선거도 우리가 할만해졌대요. 세종시가 이것 지금 되게 때문에? 어려운데 최민호 시장이 평가도 되게 좋은데 네. 공무원들 핸드폰 보라고 하니까 그 세종시 여론도 지금 들쑥들쑥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기분 나쁘죠. 공무원이면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예, 기분 나쁘죠. 어쨌든
내 개인 어떤 그런 내역과 이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슈화해야 되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대장동 환수 특별법 그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를 얘네들이 같이 서명 안 하면 대장동 범죄 수위 지켜주는 공범이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어요. 이거를 받아줬다가는 이재명이 대장동 패거리들한테 깨질 수 있고 근데 이걸 안 받아줬다가는 공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고. 아 이거 나경원 의원이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거 뭐 물론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약간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욕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요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막 과민하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봐야죠. 큰 그림을 보고 나경원 같은 사람은 밀어줄 필요가 있다. 네네. 라는 거죠. 자, 환율도 여러분 IMF 수준의 1,500원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IMF는 내년도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 50% 넘어간다. 확장 재정 정책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IMF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공포잖아요. 네. 트라우마잖아요.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가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불거질 겁니다. 12월 안에 뚝심 있게 한동훈만 정리하고 나머지 똘똘 뭉쳐서 간다. 우리 지방선거 반드시 선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시청자들께 방송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하여튼 멸콩 TV 그리고 이병준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중동을 대체하는 보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됐어요. 이제 조중동은 이제 집에 빠이빠이 할 시간이고 이번에 딱 장도혁 대표가 당선되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파 유튜브의 전성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여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나오니까 전폭적으로 좀 지원 사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채곤은 머리 어디서 해요 주로? 저요? 저 머리 합정에서 하는데요. 합정?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은 합정에 있어요. 거기 네. 이름이 뭐야? 홍대 그 제 미용실 이름까지 말해야 되나요? 말하면 막 또 뭐 아무튼 합정에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은. 합정동. 네. 2층에 있나 혹시? 1층, 2층 단독 건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아니 그 저 아는 사람은 누구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청담동 미용실 이야기 하려고. 나 갑자기 나한테 왜 물어보시나 했네. 청담동 헤어샵을 이용하는 야, 네. 우리 김용태 대단하더라고. 난 걔가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청담동 연예인들 설명을 쭉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예. 억울한 거 잠깐만 이야기해도 돼요? 예. 이게 수요일에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민영이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예. 이게 뭐 보탤 말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진행자잖아요. 예. 제가 뭔가 말하기 싫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컷하거나 넘기잖아요. 예. 근데 민영이가 다 말하게 하고 예. 그냥 그 주제를 스무스하게 끝내고 왜냐하면 그 주제로 막 20분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넘어갔는데 또 어디서 장해찬 왜 김용태 욕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알기에 저기 장최고만큼 김용태 많이 욕한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랑 되게 세게 붙었죠. 예. 옛날에 거기 천하용인 나오고 예. 있을 때는. 근데 아무튼 제가 진행자니까 요새는 또 제가 말 많이 하면 장해찬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출연자들 말 좀 하게 해라 막 이러거든요. 네. 그 출연자를 띄워주면 또 진행자가 뭐라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 하고 진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청담 헤어샵을 저도 자꾸 교수님 닮아서 이상한 대로 드립을 하게 되잖아요. 청담 다시 여러분 레드 썬! 네. 네 청담동. 네. 그러니까 김용태가 청담 헤어샵을 80번 넘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담동에 굳이 김용태가 청담 헤어샵을 뭐 연예인도 아닌데 가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갖다 이거를 자기 돈이 아니라 정치 후원금으로 갔더라고요. 네, 정치 지금 후원금으로. 이걸 갖고 뭐 이제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혹시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뭐 서모 씨가 있다고 쳐봐. 그런 사람 없지만 후원금으로 한우를 뭐
한우를 83번 갈 때마다 20만 원씩 30만 원씩 먹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의정 활동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용나가 팔 거냐? 아니잖아. 아니 헤어샵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니 저 같은 유튜버도 자기 돈으로 제 돈으로 헤어샵 가요 저도. 그리고 저는 뭐 한 달 반, 2달마다 한 번씩 가는데 피부과는 더 자주 가시잖아요. 아니 피부과도 사실 그렇게 자주 안 가. 피부과 제가 맥시멈 그래 아니야. 피부과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교수님은 상관없는 게 네. 자기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자기라 그래. 네, 설레게 이러지 마. 우리가 아무리 미치겠다. 마지막 우리 서초동을 떠나는 마당에 이러지 마. 카밍아웃 하지 마. 아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리블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교수님? 네. 난 그래요. 꼭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나? 사실 나는 흘릴 거 흘려야 돼. 저도 사실 오늘 제가 피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게 네. 아침에 피부과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관리 받으러 그냥. 근데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렇게 하고 오면 좀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좀 얼굴이 아. 빨개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합정에서 뭐 거기가 청담동만큼 비싼 미용실은 아니지만 또 동네 미용실보다는 그래도 좀 가격대가 나가는 곳이에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저는 제 돈으로 내요. 그러니까 남의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정치인이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있지도 네.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방송 출연이나 의정 활동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받거나 헤어하는 것은 쓸 수는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많거나 액수가 너무 과다하면 국민들이 야 우리가 너 뭐 머리 자르라고 메이크업 받으라고 후원금 보내준 거 아니야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도 방송을 좀 한때 나가 봤는데 방송 가면 다 메이크업 해줘요. 그 메이크업 분들도 다 그 전문가들이고요. 사실은 네. 웬만한 방송국에는요 헤어 메이크업 전문 분장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분장실에 가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전에 일찍 가면 네. 다 해주시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연예인들이지. 연예인들. 그리고 딱 한 명 또 있어요. 누구? 절대 방송국 분장실에서 헤어를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한동훈 전 대표. 아,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방송국 관계자들한테 다 들은 건데 절대 헤어는 못하게 한대요.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뭐 이건 사실이니까. 네. 네, 지금 알았어. 아니 카더라가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사실. 네. 그렇구나. 용태 너도 혹시 아니야 그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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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놀라운. 아니 지금 우리가 미용실 이야기 꺼내서 자꾸 이상하게 뭐 자기니 뭐니 이러니까 자꾸 결론이 또 이상하게 드리블이 이제. 그럼 아까 얼굴은 왜 빨개졌다고? 자기라고 불러서 빨개졌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내 얼굴 빨개진 거? 네. 저 아침에 레이저 맞고 와가지고. 그래서 빨개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과 얘기를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도 우리가 민주당에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지금 노는 거잖아. 그 손바닥 안에 노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민주당과 다이다이로 붙어야지. 왜 거기서 뭐 이 내란 프레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날 그렇게 말할수록 더 내란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잘못한 게 거의 99면 우리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99를 한 놈이 사과를 해야지. 왜 1을 한 놈이 사과를 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이 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되게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인기를 올려주는 촉매제가 됐어요. 자유당 때 말하는 거죠? 뭐 아주 옛날에. 네. 그때처럼 네.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한 규탄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저는 다른 날도 아니고 동료 의원 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이끌었던 추경호 의원이요. 인간성 좋은 걸로 평이 자자해요. 네. 진짜 사람이 좋아요. 네. 네, 저도 뭐 같이 일도 해보고 했지만 근데 그런 분이 잡혀가느냐 마느냐 표결하는 날에 의총 나와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인간인가 진짜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사투다. 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게 필요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 이미 세게 했다.
또 하면 내부 분열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장동혁 지도부에서 양양자나 우재준이 분탕을 쳐도 이 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가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도부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아무리 이제 이 지도부를 갖다 공격하고 막 밑에서부터 뭐 돌려까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넘어오지 않는 거야. 사실 그 조중동 같은 경우도 사실 얘네들도 엄청 흔들죠. 흔들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도혁 대표가 뭐 하는 것마다 맨날 중도층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이미 중도층은 100% 더 떨어져 나갔거든.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될 때 이미 진중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선거는 무조건 민주당 이긴다. 중도층 다 없다. 아니 그때부터 이미 없는데 뭐 아직도 남아있는 중도층이 있나? 그 논리면? 근데 뭐만 하면 예를 들면 뭐 1인 1표 아니 뭐 여론조사를 30%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중도층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중도층은 대체 언제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빨리 중도층 다 떨어져 나가 그냥 이렇게 달리면 좋겠어. 아니 계속 중도층 가지고 프레임 잡아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거야. 그 중도층을 빌미로 그 장동혁 대표를 길들여서 순한 양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말을 안 듣고 지금 야생마처럼 잘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무서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조중동을 과연 우리가 적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조중동마저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좀 있는 저기 노파라서 노파심이 있는데 근데 지금 조중동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조중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우리가 예예해서 그 길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죠. 네. 그 말 들었으면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지도 못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적으로 돌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 논설위원 평생 골프 접대나 받는 늘다리 할배들이 정치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지들끼리 탁상공론을 쓰는 사설대로 우리는 가지 않는다. 네. 정치의 트렌드가 변했다. 네. 더 선명하고 더 강한 정치인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일본에서 다 인기예요. 지지율 1등이고. 네. 우리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상황이 어려워도 그 길로 가겠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치고 흔드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지금 삼권 분립을 다 위협하는 이런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슨 더 강하게 나와야지 당연히. 이거 여기에서 무슨 맨날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고 무슨 전쟁을 하냐고. 전쟁. 지금은 전쟁이야 전쟁. 정말 깝깝해 죽겠어요 진짜.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이제 뭐 윤 대통령 면회 간다고 이미 당당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중도층 얘기 나왔는데 그 면회를 갔어. 그 또 중도층 떨어진다.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공약을 지킨 거야 지킨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문제가 있었으면 전당대회에서 떨어뜨렸어야지. 맞잖아요. 전대에서 예를 들면 저는 중도 거릴 겁니다 하다가 우회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대놓고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그때 50대 50이었는데 저는 명확하게 강경하게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길로 가겠습니다 해서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니들이 당대표 나와서 하든가 그러니까. 장동혁을 이기든가 본인이 약속한 대로 하는데 왜 약속을 지키냐. 거짓말해라. 그때는 선거였으니까 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으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자세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한동훈하고도 같이 안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이미 했어. 그리고 한동훈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최악이니 차악이니 시건방을 떨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순간 시간과 순서의 문제지 한동훈이랑 같이 안 한다 정리한다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였잖아. 당원 게시판도 마찬가지. 그때 정해진 거였어. 그게 싫었으면 한동훈 손 잡는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를 그때 이기게 만들든가.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때문에 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운명이 결정났는데 뭘 이제 와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찡얼거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될 자신 없으니까 자기 그 따까리 조경태를 내보낸 그런 한동훈이 지금 와서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당대표고 그 당대표가 하는 대로 당원이면 따르던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왜 여기서 계속 진짜 치졸하게 질척거리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과 다르게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양양자 최고위원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 6번이면 어떤가. 진심 다할 때까지 계엄 사과해야 된다. 국힘 지도부 공개 사과해야 된다.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된다. 뭐 100번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오세훈, 박형준, 양양자한테서 나오고 있는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네. 제가 보기에 자기 철학이 없고요. 그냥 시류에 그냥 몸을 실는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태원 그 3주년 관련해서 10월 29일 날 갑자기 막 10시 29분 사이렌 울린 것도 저는 정말 뜬금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수 중에서 서울시장 경쟁력은 제일 높아서 제가 참 저러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게 현직이라 그렇지 네. 막상 나경원 의원이 등장하면 네. 구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아까워서 그냥 저는 뭐 대놓고 욕은 못 하고 있는데 하는 짓마다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슨 그러니까 지가 억울하면 그러니까 지가 좀 미안하면 지가 사과하라고 왜 다른 사람한테 그래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왜 강요를 하는 거야? 이 사과를 강요하는 거 진짜 나쁜 짓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그럼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박형준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오세훈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점점 위험한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좌클릭인가 뭐 그런 거 좀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어쨌든 사과한다고 해서 쟤네들은 갑자기 그러면 어차피 안 찍을 사람이 갑자기 박형준 찍고 이런 일은 없다니까. 이거 사과랑 관계없이 저는 태어나서 있잖아요. 이 당 찍었다 저 당 찍었다 이런 중도층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 거의 있다면은 그게 1% 이하야. 1% 이하. 1% 이하고 다 뜻이 정해져 있고 단지 선거 투표장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이미 정해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윤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만들었다. 그러면 그 좌파들이 뽑을까? 안 뽑아. 그래도 안 뽑아. 그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과한다고 안 뽑아. 절대 안 뽑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과하면 오히려 있잖아. 이거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는 프레임이 더 씌워져 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과도 때가 있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둘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1주년 됐다고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 한 달 됐을 때 왜 사과 안 해요? 2달, 3달 다 해야지. 그 대가를 아니 그랬잖아요. 지금 미안해. 하나 말할게. 그 김의겸한테 사과를 했더니 김의겸 그러더라고. 아 정치인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 심판 받는 거니까 사과 안 한다고. 그래. 난 그 말이 그때는 개소리였는데 지금 맞다 생각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선거 앞으로 계속 있고 우리가 사과 안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뭐 그게 잘못됐다면 투표로 저 심판 받을게 그냥. 우린 받을게. 사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네. 그 계엄 프레임에서 사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과 운운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국제정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로 막 특강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금 지지율 1위 정당이 전부 다 과거 극우 정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1등하는 사람이 바르델라라고 하는 95년생 남자인데 역시나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연합의 당 대표입니다. 폴란드의 카를 나브로브츠키 대통령이나 포르투갈의 정당 체가나 이게 전부 다 기존에는 극우라고 불렸던 정당들이에요. 오스트리아도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완전 유럽은 대세가 강경 보수,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열광하고 있어요. 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극우라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80%예요. 그러니까 30대 이하 지지율이 85%가 나와요. 그러니까 68 혁명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한 유럽의 좌파들이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적 트렌드가 선명하고 강경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지지자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지도자들한테 표를 주고 있는 거지. 하나마나 한 말. 온건, 뭐 합리, 중도 이런 쪽은 다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가 솔직히 정책 면에서는 보수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보세요. 독일이 전기세가 유럽에서 제일 비싸. 왜냐하면 독일은 자기 그 원전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보면은 야, 왜 우리는 원전을 안 하냐? 왜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왜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하고 이래갖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원전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환경 얘기고 일자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눔 이런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좌파의 소명은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저는 강력한 우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그 유럽의 트렌드나 일본, 미국의 상황을 보면
더 선명하고 더 강한 우파가 되어야지 예. 이도 저도 아닌 중도 무새들로는 글쎄요, 저는 세계적 트렌드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2030들이 반중 정서가 강하고 민주당과 좌파를 혐오하는 거 제가 요즘에 모임 나가서 만나는 이 20대들요. 예. 다 정치 잘 몰라요. 예. 좀 웃긴 말이지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 정도면 정치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예 모르는 건데. 근데 얘네가 공통점이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 싫어하고 민주당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이 이제 보수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이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굳어버린 화석화된 그 40대 50대 얘네들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20, 30대가 보수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엔 결국 보수 정권이 시대적 흐름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오세훈, 박형준처럼 사과하자 중도 거리는 사람들은 예. 이 국제 정치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표만 눈앞에 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표도 되지 않는다니까. 그 눈앞의 표와 지지율이 네. 국제적으로 보면 네. 어디 뭐 후진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을 이끄는 최고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지율 정당 1등, 예. 예? 미국, 일본 이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온건 보수거든요. 네. 그때 자민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였어요. 24%까지 떨어졌어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강경 보수 극우다 막 욕먹었잖아요. 지지율을 80%로 올렸어요. 뭐가 정답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아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나만한 이야기. 아 저희도 따뜻한 보수입니다. 아 필요 없고 세게 나가라. 선명하게 나가라.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문재인 때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뭐 했습니까? 탈원전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결국 다 말아먹었잖아요. 경제도 다 말아먹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 갈등만. 그리고 특히 그 여성들의 젠더 갈등. 여성들의 그 젠더 갈등, 여성 무고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 제일. 얼마 전에도 엄청난 그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우파 전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것도 얘기해야 돼. 이것도 왜냐하면 저기 지금 있잖아요. 한빠들이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빠들이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이 한동훈 막 칭찬했잖아. 갑자기 김종인이 그 나이 들고 진짜 판단력도 흐려지신 그분이 엄청난 책사가 돼가지고 야 이 책사 김종인이 우리 인정했어, 한동훈 인정했어 이러고 앉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조갑제가 이제 뭐 구명정 얘기하고 자꾸 이제 그 한동훈 칭찬하잖아. 역시 조갑제가 어떤 분이냐 하면서 막 대단한 보수 논객으로 막 그 떡상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옛날 나이 드신 분한테 자꾸 의존해서 그분들 칭찬에 그렇게 일이 좋아하지 말고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좀 하라고. 왜 언제까지 그 한동훈 그렇게 띄울 거냐. 한동훈은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과 행동으로. 근데 한동훈 말과 행동이 지금 뭐야. 이재명하고 안 싸우고 자꾸 그 내부 총질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조갑제 칭찬한다고 해서 조갑제 만세를 외칠 때냐고. 지금 아니잖아.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딸들이 김종인 조갑제 아니면 누가 한동훈을 칭찬해 주겠어요. 그리고 한동훈이요 서울시장이든 뭐든 조사해 보면 20대 지지율이 거의 0%가 나와요. 잘 나오면 1% 나오고 안 나오면 0%. 2030이 가장 극혐하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요새 영포티 밈막 있잖아요. 영피프티거든요. 2030이 제일 싫어하는 영피프티가 한동훈이라 김종인 조갑제 같은 할배들 아니면 누가 한동훈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참고로 김종인은 저기 윤 대통령 있을 때 이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제 팽당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욕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준석을 막 개혁신당 밀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한동훈 칭찬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먹고 살 길을 그냥 장동혁한테는 씨가 안 먹히니까 한동훈한테 그냥 뭐 이렇게 손 뻗쳐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술수예요. 근데 이거에 열광해서 역시 김종인 이러지 말라고 그냥 니들이 그냥 잘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란 말이야. 자, 저희 잠깐만. 좋은 말 아닙니까? 진짜 좋은 말인데 잠깐만요. 너무 훌륭한 말인데 그냥 넘어가려 해서 이건 아니 다 받아줬잖아요.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받아줘요? 내가 뭐라 하면 막 자기자기 거리면서. 네. 저희 지금 뭘 하려냐면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